심장. 1. 겨울, 그리고 유리창.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날, 민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야, 민영이 또 혼자 밥 먹네. 징그러워.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민영은 도시락 뚜껑을 덮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알들. 그녀는 그저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 눈물을 삼켰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까지만 해도 민영은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었다. 예쁜 외모에 성적도 좋았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민영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민영아, 오늘 같이 밥 먹자. 민영아, 너 진짜 천사다. 하지만 수진이 전학 온 뒤 모든 게 달라졌다. 수진은 똑똑했다. 그리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민영의 인기를 질투했고 그 질투를 교묘한 방법으로 풀어냈다. 있잖아, 민영이가 너희들 뒤에서 욕했대. 내가 들었어. 민영이 공부 잘하는 척 하는데 사실 과외 엄청 받는데. 민영이 착한 척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 무섭더라.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친구들은 하나둘 민영을 멀리했다. 급기야 책상 위에 위선자라는 쪽지가 붙었고 체육 시간엔 아무도 민영과 조를 짜지 않았다. 선생님, 민영이랑 같은 조 싫어요. 민영이 혼자 하면 안 돼요? 선생님조차 민영을 이상하게 쳐다봤다.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 그렇게 낙인 찍혔다. 가장 끔찍했던 건 수진의 미소였다. 민영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너 요즘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민영을 더욱 고립시키는 수진. 민영은 그 이중성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민영아, 우리 같이 다녀. 내가 너 지켜줄게. 하지만 수진과 다니면 다닐수록 민영은 더 고립되었다. 수진이 민영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아이들에게 민영의 나쁜 소문을 더 퍼뜨렸기 때문이다. 민영이 요즘 이상해.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혼자 두면 뭘 할지 몰라. 결국 민영의 책상에는 매일 낙서가 그려졌다. 구두에는 압정이 들어 있었다. 사물함은 부서졌다. 누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서로의 눈치만 봤다. 민영은 매일 밤 베개를 적셨다.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엄마는 식당 일로 너무 바빴고 민영의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일했다. 민영아, 학교 재밌어? 친구들이랑 잘 지내? 응, 재밌어, 엄마. 거짓말이었다. 민영은 학교가 지옥이었다. 3학년 첫 학기, 민영은 옥상에 올라갔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그때였다. 아, 거기서 뭐해? 체육 선생님이었다. 민영은 옥상에서 끌려 내려왔고 부모님은 학교에 호출되었다. 따님이 최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는 그날 밤 민영을 안고 한참을 울었다. 민영아,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민영도 엄마 품에서 처음으로 터뜨렸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무서워. 매일매일 무서워. 결국 민영은 3학년 여름 미국으로 떠났다. 엄마의 오빠가 LA에 있었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엄마는 공항에서 민영을 꼭 안았다. 민영아, 거기 가서 행복해. 응?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너무 착해서, 너무 예뻐서 생긴 일이야. 알지?
민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다. 한국에서의 나는 죽었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LA의 별 그리고 상처의 치유. 하지만 미국에서의 삶은 더 가혹했다. 언어의 장벽은 높았다. What's your name? 그 같은 간단한 질문도 민영은 버벅거렸다. 커뮤니티 칼리지 첫 수업 시간 교수가 물었다. Anyone have questions? 민영은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영어로 뭐라고 질문해야 할지 몰랐다. 옆에 앉은 미국 학생이 킥킥거렸다. 쟤 영어 못하나 봐. 민영의 얼굴이 빨개졌다. 한국에서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또 시작인가.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영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매일 밤 그녀는 도서관에서 영어책을 읽었다. 발음이 틀려도 문법이 틀려도 계속 말했다. 넘어져도 일어섰다. 낮에는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무뚝뚝했지만 가끔 민영에게 밥을 챙겨줬다. 얘야, 너무 안 먹으면 쓰러진다. 어서 먹어.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는 무슨. 일 열심히 해. 접시 깨지면 월급에서 빼는 거야. 하지만 그 말투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민영은 그게 고마웠다. 1년이 지났다. 민영의 영어는 늘었다. 성적도 올랐다. 민영은 결국 수석으로 미국의 명문대, 그것도 의과대학에 붙었다. 5년이 지났다. 민영은 우등으로 졸업했고 UCLA 메디컬 센터에 취직했다. 밤 근무조였지만 민영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데이비드를 만났다. 데이비드 리처드슨. 한국에서 태어나 3살 때 미국에 입양된 심장외과 전문의. 그의 한국 이름은 김현우였지만 그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넌 한국 사람이야? 데이비드가 영어로 물었다.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기억이 안 나. 입양되었거든. 아, 가끔 궁금해. 내 진짜 부모님은 누구일까? 왜 날 버렸을까?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민영은 그 슬픔을 알았다. 자신도 버려진 느낌을 받았으니까. 나도 버려진 것 같았어. 한국에서. 왕따? 민영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내 눈빛을 보면 알아. 나도 중학교 때 당했거든. 한국 애라고. 다르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다. 상처받은 영혼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데이비드는 민영에게 한국어를 배웠다. 민영은 데이비드에게 한국 요리를 해줬다. 이게 김치찌개야? 응. 어때? 맛있어. 왠지 모르게. 익숙한 맛이야. 데이비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6개월 후 데이비드가 프로포즈했다. 민영, 나랑 결혼해 줄래? 너와 함께라면 나는 완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빈 곳을 채워줘. 나도 그래. 너와 함께 있으면 내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자. 평생. 민영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1년 후 민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데이비드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어. 도망쳤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지 않아? 두려워. 무서워 죽겠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내 상처가 생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래야 진짜로 치유될 것 같아. 데이비드는 민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가자. 함께. 나도 내 뿌리를 찾고 싶었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 정말 나 때문에 내 커리어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커리어는 어디서든 쌓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이야. 내가 가는 곳이 내 집이야. 민영은 데이비드를 안았다. 오래오래 삶, 귀환, 그리고 희망의 씨앗. 2023년 봄 민영과 데이비드는 서울 강남에 작은 심장 클리닉을 열었다. 희망심장의원. 간판을 달던 날 민영은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10년 만에 귀환이었다. 떨려? 데이비드가 한국어로 물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 응, 많이.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고마워, 여보. 첫 달은 환자가 거의 없었다. 외국인 의사에 대한 불신, 신생병원에 대한 의구심. 민영은 초조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잘할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때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여기 심장 진료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숨이 차는데 큰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민영과 데이비드는 검사를 했다. 판막 협착증이었다. 수술이 필요했다. 할머니, 수술 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해요? 보통 3천만 원 정도인데.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안 되겠네요. 난 그런 돈 없어요. 민영과 데이비드는 눈을 마주쳤다. 할머니,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뭐라고요? 대신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치료비예요. 할머니는 울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할머니는 회복했고 동네 방방곡곡에 소문을 냈다. 강남에 천사 같은 의사가 있어. 돈도 안 받고 수술해줬어. 환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난한 환자,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한 환자, 고아원 아이들. 원장님, 이렇게 무료 수술만 하시면 병원 운영이 안 돼요. 직원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돈 있는 환자들도 올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받으면 돼요. 민영의 말이 맞았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부유한 환자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민영과 데이비드의 실력은 탁월했다. 수술 성공률은 98%를 넘었다. 1년 후 의원은 확장했다. 2년 후 종합병원으로 전환했다. 3년 후 5천억 원 규모의 희망심 장병원이 탄생했다. 20층짜리 건물, 최첨단 장비, 국내 최고의 의료진. 민영은 부원장이 되었고 데이비드는 원장이 되었다. 부원장님, 오늘 무료 수술 3건 있습니다. 응, 스케줄 잡아줘. 아, 그리고 고아원 정기 검진 일정도 확인해줘. 민영은 성공했지만 교만하지 않았다. 여전히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했다. 과거의 고통이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환자가 말했다. 저 부원장님이 진짜 천사래. 돈 없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신대. 민영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천사. 고등학교 때도 그런 말을 들었었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독이 됐었어. 이젠 괜찮아. 나는 진짜로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릴 줄은 몰랐다. 20년 만에 재회. 2025년 11월 23일 첫눈이 내리던 일요일 오후 민영은 부원장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내일 학회에서 발표할 자료였다. 똑똑.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부원장님,
VIP 긴급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인데? 누군데요? 이수진이라는 분인데요. 민영의 손이 멈췄다.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렸다. 뭐라고요?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다. 이수진, 46세 여성 환자입니다. 중증 판막 협착증 및 관상동맥 질환.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이미 5곳에서 수술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수술 성공률이 30% 미만이고 심장 근육 손상도 심각해서 다들 위험 부담이 크다고. 민영은 차트를 내려다봤다. 숫자들이 춤을 췄다. 눈앞이 흐려졌다. 이수진. 그 이수진이야? 부원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면담실로 보내주세요. 네. 그런데 부원장님. 왜요? 환자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민영은 심호흡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20년. 그녀는 20년 동안 이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악몽 속에서도 깨어있을 때도 그 이름만은 피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의 주인이 여기에 있다. 민영은 거울을 봤다. 차분하게 머리를 정리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흔들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나는 의사다. 환자를 만나는 거야. 그게 누구든. 면담실 마이너스 첫 번째 대면. 문이 열렸다. 그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20년 전에 그 찬란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바짝 마른 몸. 휠체어의 의지에 겨우 움직이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영아.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영은 무표정하게 차트를 내려다봤다. 감정을 죽였다. 의사 모드로 전환했다. 환자분 앉으세요. 아, 이미 앉아 계시네요. 냉랭한 목소리. 마치 한겨울의 얼음 같았다. 수진은 움찔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민영의 책상 앞에 세웠다. 민영아, 나야. 나 알아보겠지? 이수진 씨, 46세. 이혼 경력 있으시고 현재 무직. 중증 판막 협착증 및 관상동맥 폐제. 심장 근육 손상 60%. 다른 병원에서 모두 수술을 거절당하셨네요. 민영은 차트만 읽었다. 수진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부정맥도 있으시고 신부전 3기. 여기 보니까 당뇨도 있으시네요. 혈압도 불안정하고. 민영아, 제발. 나 좀 봐줘. 눈 좀 봐줘. 저는 부원장입니다. 민영이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지금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산소 마스크에 김이 서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요? 민영이 처음으로 수진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은 차가웠다. 북극의 빙하처럼. 환자분이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죠? 저 처음 뵙는데요. 민영아. 그러지 마. 나 알잖아.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동창이셨군요. 민영이 차트를 덮었다. 죄송한데 저는 고등학교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때 일은 다 잊었거든요. 아니, 잊으려고 엄청 노력했죠. 10년 동안 심리치료도 받았어요. 그 기억들 때문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잘못? 뭘 잘못하셨는데요? 내가 너를 왕따시켰잖아. 거짓말하고 친구들 사이 이간질하고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 민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기억이 밀려왔다.
책상 위에 낙서, 신발 속에 압정,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들었던 웃음소리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도망쳤던 거군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민영아, 저는 환자분을 수술할 수 없습니다. 민영이 일어섰다. 성공률 30%라는 건 의사가 환자를 100% 살리고 싶을 때의 확률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자분을 보면 살려야 할 이유를 못 찾겠네요. 민영아,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아세요? 민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아세요?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저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선생님이 저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학교에 오셨죠. 엄마가 저를 안고 우시는 걸 보면서 저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이런 상처를 주느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몰랐어. 몰랐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영이 책상을 쳤다. 펜들이 흩어졌다. 당신은 알았어요. 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거 알았고, 내가 혼자 밥 먹는 거 알았고, 애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뒤에서 웃었잖아요. 맞아. 맞아. 나는 악마였어. 수진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산소 마스크가 벗겨졌다. 숨을 헐떡였다. 환자분, 일어나세요. 민영이 수진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은 저항했다. 싫어. 나 이렇게라도 용서받고 싶어. 제발, 제발. 용서? 당신이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민영이 비웃었다. 당신은 지금 용서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나를 또 이용하려는 거예요. 내 착함을, 내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이용리트라이에스continue에서 수술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영은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다. 역시 그렇군요. 20년이 지났는데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네요. 민영이 문을 열었다.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민영아, 제발. 민영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복도에서 민영은 벽에 기댔다. 온몸이 떨렸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부원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왔다. 응, 괜찮아. 나 잠깐 혼자 있고 싶어. 민영은 비상계단으로 올라갔다. 옥상으로. 그곳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데이비드가 나타났다. 그는 항상 민영이 힘들 때를 알았다. 여보, 들었어. 수진이 왔다고. 응. 데이비드가 민영을 안았다. 내가 그녀를 거절할 권리가 있어. 당연해. 하지만 나는 의사야. 환자를 살리는 게 내 일이잖아.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당신이 무너지면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해? 맞아. 집에 가자. 오늘은 이만 쉬어.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이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한 소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6. 반전 마이너스 딸의 등장. 저기요.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누구세요? 민영이 물었다. 저는 이수진의 딸이에요. 이름은 이지은이고요. 민영의 발이 멈췄다. 수진의 딸?
네. 저희 엄마가 부원장님께 수술을 부탁드렸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절하셨다고.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제발,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엄마가 고등학교 때 부원장님한테 나쁜 짓 했다는 거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엄마가 밤마다 악몽 꾸면서 민영아 미안해 하는 거. 저 다 들었어요. 지은이 민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애야, 일어나. 싫어요. 저도 이렇게 빌게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너는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왜 무릎을 꿇어? 저도 왕따 피해자예요. 민영이 깜짝 놀라 지은을 쳐다봤다. 뭐라고? 지은이 얼굴을 들었다. 눈물 범벅이었다. 저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이혼하고 우리가 가난해지니까 애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책상에 낙서하고 제 신발 숨기고 SNS에서 저 욕하고 매일매일 지옥이에요. 민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나를 괴롭혀. 그랬더니 엄마가 우셨어요. 지은이 흐느꼈다. 엄마가 말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옛날에 나쁜 짓을 해서 그 벌이 내게 온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민영은 숨이 막혔다. 엄마가 매일 밤 우는 소리 들었어요. 내가 민영이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나쁜 인간이었구나. 이제 내 딸이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서 그만해. 부원장님,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엄마도 잘못했지만 엄마는 변했어요. 엄마는 저한테 말했어요. 지은아, 너는 절대 남한테 나쁜 짓 하지 마. 남을 괴롭히면 그 상처는 평생 남아. 엄마처럼 살지 마. 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저는 왕따 당해도 참았어요. 저는 절대 남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고. 부원장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애야, 엄마가 죽으면 저는 혼자예요. 아빠는 집 나갔고 친척들도 없어요. 저 혼자 남겨지면 저는 지은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저도 옥상에 올라갈 것 같아요. 민영은 그 말에 소스라쳐 놀랐다. 뭐라고? 매일 생각해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학교도 지옥이고 집에 가면 엄마는 아프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영은 지은을 꼭 안았다. 울지 마. 울지 마. 부원장님,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죽으면 저도 따라 죽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민영은 데이비드를 돌아봤다. 데이비드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여보,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결정을 존중할게. 뭘 선택하든. 민영은 지은을 떼어놓고 그녀의 얼굴을 닦아줬다. 지은아,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 네. 너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 네. 엄마가 완벽하지 않아도 엄마는 저한테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변했어요. 예전에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영은 오랫동안 지은을 바라봤다. 그리고 2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엄마 품에서 울던 그날.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민영은 결심했다. 7. 결정, 그리고 준비. 알았어. 3일 후 오전 8시. 수술실로 오세요.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정말 엄마를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영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네, 뭐든지 할게요. 첫째, 수술 성공률은 30%야.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 그걸 각오해야 해. 네. 둘째,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를 원망하지 마. 나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적을 약속할 수는 없어. 알겠어요. 셋째, 민영이 잠시 멈췄다. 수술이 끝나고 내 엄마가 회복하면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 과거는 과거로 묻고 앞으로 남한테 상처 주지 말고 살아. 그게 나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네, 약속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민영에게 안겼다. 민영은 어색하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지은아, 네,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왕따 당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를 괴롭히는 애들이 나쁜 거야. 알겠지? 네.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지은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민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날 밤 민영은 수진의 병실을 찾아갔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다. 민영아, 수진이 놀라 일어나려고 했다. 가만히 있어. 민영이 차트를 확인했다. 3일 후 수술하기로 했어. 정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 민영이 차트를 내려놓고 수진을 똑바로 봤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야. 아마 평생 용서 못할 거야. 알아. 하지만 당신 딸은 다르더라. 지은이는 순수해, 착해, 마치 예전의 나처럼.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가 당신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미안해. 내 딸까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영이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당신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온전히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솔직히 메스를 들었을 때 내 손이 떨릴 것 같아. 고등학교 때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 민영아, 하지만 나는 의사야. 그리고 지은이한테 약속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영이 수진을 돌아봤다. 당신은 운이 좋아. 당신 딸이 당신을 살렸어. 내가 아니라. 수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었다. 민영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수진아. 응? 수술 잘 견뎌. 죽으면 안 돼.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어. 고마워. 민영은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복도에서 민영은 벽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영은 집에서 데이비드와 마주 앉았다. 여보,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잘하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증오가 남아있어. 수진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데이비드가 민영의 손을 잡았다. 그게 당연해. 20년 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그 증오를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만약 수술 중에 내 손이 떨리면? 내가 실수하면? 그럴 리 없어. 당신은 최고의 외과 의사야. 그리고 데이비드가 민영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나도 수술실에 들어갈게. 당신 옆에서 함께 할게. 당신 혼자가 아니야. 고마워. 그리고 민영, 이건 기억해. 당신이 수진을 수술하기로 한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야. 복수를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복수? 당신은 지은이를 봤어.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봤어.
그래서 당신은 그 아이를 구하기로 한 거야. 그게 진짜 용기야. 민영은 데이비드를 안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못했을 거야. 우리는 팀이야. 평생. 수술 전날 밤. 민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지. 데이비드가 뒤에서 담요를 덮어줬다. 잠 못 자? 응. 긴장돼. 괜찮아. 당신은 할 수 있어. 여보. 응? 나는 좋은 사람이 맞을까? 데이비드가 민영을 안았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야.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생각해. 상처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고마워. 내일 우리 함께 기적을 만들자. 응, 함께. 8. 수술의 날. 2025년 11월 26일 오전 7시 30분. 희망심 장병원 특수수술실 1호실. 수지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지은이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 아니,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을 거야. 부원장님이 최고의 의사래. 다들 그렇게 말해. 지은아. 응, 엄마. 미안해.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너까지 왕따 당하게 만들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좋은 엄마야. 수진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만약에 내가 수술해서 못 깨어나면. 엄마, 들어봐. 만약 그렇게 되면 너는 살아야 해. 꼭 살아. 엄마처럼 살지 말고 부원장님처럼 살아. 착하게, 당당하게. 알았지?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는 살 거야. 꼭. 문이 열렸다. 민영이 들어왔다.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을 볼 수 있었다. 이수진 환자, 준비되셨어요? 네. 민영이 수진에게 다가갔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요. 민영아. 아니, 부원장님. 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천사예요. 민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은을 봤다. 지은아, 밖에서 기다려. 수술은 오래 걸릴 거야. 네. 부원장님, 우리 엄마 부탁드려요. 응. 걱정하지 마. 민영은 마취가 의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마취 시작합니다. 지은이 수진의 손에 입을 맞췄다. 엄마 사랑해. 꼭 깨어나. 나도 사랑해, 지은아. 수진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오전 8시 정각. 수술이 시작되었다. 메스. 네, 부원장님. 민영은 심호흡했다. 손을 펼쳤다. 떨리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의사야. 그녀는 수진의 가슴을 절개했다. 피가 흘렀다. 붉은 피. 이 피도 나랑 똑같은 피야. 이 사람도 나처럼 인간이야. 심장이 보였다. 약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민영은 잠깐 멈췄다. 기억이 밀려왔다. 야, 민영이 징그러워. 민영이 저거 완전 위선자야. 민영이랑은 말도 섞지 마. 수진의 얼굴. 미소 짓는 수진. 뒤에서 속삭이는 수진. 민영의 손이 떨렸다. 부원장님?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민영은 눈을 감았다. 심호흡했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를 떠올렸다. 지은. 무릎 꿇고 우는 지은.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민영은 눈을 떴다.
괜찮아요. 시작할게요. 그녀는 다시 집중했다. 판막을 교체하고 막힌 관상동맥을 뚫었다. 예상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았다. 심장 근육이 60% 이상 손상되어 있었다. 출혈, 지혈 빨리, 혈압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수혈 준비, 어형 혈액 이온잇,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되었다. 오후 12시, 심정지, 모니터가 B- 하는 소리를 냈다. 제세동기, 충전 완료, 클리어, 전기 충격. 수진의 몸이 튀었다.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다. 다시, 클리어, 또 한 번. 역시 소용없었다. 부원장님, 이미 7분이. 민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심장 마사지. 민영이 직접 수진의 심장을 손으로 마사지했다. 리듬에 맞춰. 정확하게. 죽으면 안 돼.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어. 제발, 제발. 민영, 이미 10분이야.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민영의 이마에 땀이 흘렀다. 마스크 안쪽이 흠뻑 젖었다. 수진아, 죽지 마. 내가 죽으면 지은이는 어떻게 해? 그 아이는 내가 필요해. 제발, 제발 살아. 그때였다. 삐, 삐, 삐. 모니터에서 신호가 잡혔다. 심박수 돌아왔습니다. 혈압 상승 중. 수술실에 환호성이 터졌다. 민영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데이비드가 부축했다. 괜찮아? 응. 계속해야 해. 수술은 계속되었다. 오후 5시 47분. 봉합 완료. 활력 징후 안정적입니다. 수술 종료. 민영은 수진의 심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이제 규칙적으로 힘차게 뛰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원장님. 수술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민영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조용히 수술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9시간 30분 동안 꼼짝하지 않고 부원장님, 지은이 달려왔다.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민영은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성공했어. 내 엄마 살았어. 정말요? 지은이 민영에게 와락 안겼다. 펑펑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원장님은 정말 천사예요. 민영도 지은을 안았다. 눈물이 났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민영은 한동안 지은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수진을 살린 게 아니라 지은을 살렸다는 것을. 회복 그리고 용서의 시작. 3일 후 수진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 엄마. 지은의 목소리.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딸이 울고 있었다. 지은아. 엄마 살아났어. 수술 성공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 살았어? 응. 부원장님이 엄마를 살렸어. 심장이 멈췄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살렸다고 했어. 수진은 천장을 보며 한참을 울었다. 민영이가 날 살렸어. 일주일 후 수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민영이 회진을 왔다. 이수진 환자 회복 상태 매우 좋습니다. 2주 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민영아. 수진이 침대에서 일어나 민영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너는 나를 죽일 수도 있었어.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안 그랬잖아. 민영은 차트를 덮었다. 수진 씨, 응, 나는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알아. 20년 전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때의 고통은 아직도 내 안에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영이 창밖을 바라봤다. 당신 딸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은이는 순수해요. 착해요. 그 아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고마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살리면서 나도 치유받은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만약 당신을 수술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수진이처럼 됐네. 복수를 선택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영아,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의사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영이 수진을 돌아봤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대신 응? 앞으로 잘 살아요. 지은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게 나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에요. 약속할게. 꼭. 민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수진 씨, 응?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알았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민영은 문을 닫고 나갔다. 복도에서 데이비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 들었어. 응, 잘했어. 정말 잘했어. 데이비드가 민영을 안았다. 나,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래. 당신은 자유야. 과거에서 자유로워진 거야. 민영은 데이비드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12년 후 마이너스 봄. 2027년 봄. 희망심장병원은 아시아 최고의 심장병원으로 성장했다. 민영은 여전히 부원장으로 일하며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어느 날 병원 우편함에 두툼한 편지 봉투가 도착했다. 민영은 그 편지를 열었다. 민영 선생님께 저는 이수진입니다. 약속대로 선생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편지를 씁니다. 수술받은 후 저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즐겁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왜 민영이를 괴롭혔는지.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구해주셨습니다. 지은이는 요즘 밝아졌습니다. 전학을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왕따도 끝났습니다. 아이는 매일 웃습니다. 어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의사 될래. 부원장님 같은.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제 딸을 지켜주셔서,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선생님처럼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그게 제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이수진 올림. P.S.
동봉한 사진은 지은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영은 봉투에서 그림을 꺼냈다. 지은이 그린 그림이었다. 천사가 사람의 심장을 안고 있는 그림. 아래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부원장 선생님, 저희 엄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진짜 천사예요. 저도 커서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될게요. 마이너스 이지은 올림. 민영은 그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민영과 데이비드는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여보, 오늘 수진한테서 편지 왔어. 그래, 뭐라고 했는데? 감사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 기분은 어때? 민영은 한강을 바라봤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편안해. 처음으로. 그래. 응. 나는 그동안 수진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뭘? 용서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였어. 데이비드가 민영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약했어. 하지만 약함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강해진 것 같아. 그게 진짜 강함이야. 민영은 데이비드를 안았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고마워. 나도. 당신이 있어서 나도 치유됐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봄바람이 불었다. 그날 밤 민영은 일기를 썼다. 오늘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20년 전 나는 수진 때문에 울었다.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나는 수진을 수술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치유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자유롭다. 2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게에서 해방됐다. 나는 이제 진짜로 숨을 쉴 수 있다. 데이빗이 말했다. 당신은 강해.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사랑이 강한 거라는 걸. 데이빗의 사랑, 지은이의 순수함,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나의 사명감. 그것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나는 이제 과거를 놓아준다. 수진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한다. 완벽하지 않았던 나를, 때로는 약했던 나를,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나를. 고마워, 나 자신. 그리고 고마워, 인생. 나는 이제 진짜로 살아있다. 민영은 일기장을 덮고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 향기가 났다. 따뜻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에필로그 -5년 후 2030년 봄 희망심 장병원 20주년 기념식. 민영은 원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데이비드는 의료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 특별한 손님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21살의 지은. 이제 의과대학 3학년이었다. 지은아, 왔구나. 민영이 지은을 안았다. 네, 선생님. 오늘 꼭 오고 싶었어요. 네, 엄마는? 엄마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중이에요. 오늘도 할머니들 돌보고 계세요. 대신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은이 편지를 건넸다. 민영은 편지를 열었다. 민영 선생님께 병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제 딸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수진 올림. 민영은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다. 지은아, 내 엄마한테 전해줘. 잘 살고 있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응? 저 내년에 심장외과 지원하려고요.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잘 선택했어. 힘들겠지만 보람 있을 거야.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 저녁 민영과 데이비드는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후회는 없어? 수진을 수술한 거? 민영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그때 수술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후회했을 거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이야.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데이비드가 민영을 안았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민영은 별을 올려다봤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진짜 끝. 그날 밤 민영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쓰러진다.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나는 왕따를 당했다. 죽고 싶었다. 하지만 살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었다. 이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시도할 수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한 명의 환자를 살렸다. 내일도 살릴 것이다. 그것이 내 심장이 뛰는 이유다. 민영은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인생. 고마워, 나 자신. 벚꽃이 흩날렸다. 새로운 봄이 왔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온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든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랑의 형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영은 복수를 택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사명과 연민으로 그의 원수를 살렸습니다. 당신이라면 수진이를 살리겠습니까? 민영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